비가 조금씩 내리던 아침이었습니다. 창밖 빗소리가 아직 어둑한 시간에 들려왔죠. 운동장 대신 강당에서 소풍을 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도 새벽부터 부엌에 불을 켰어요. 참기름 뚜껑을 여는 순간 냄새가 먼저 퍼졌습니다. 그 냄새를 맡자 손이 조금 느려지더군요. 달걀을 굽고 단무지를 눌러 닫고 김 위에 밥을 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아침인데 이상하게 손이 천천히 움직였죠. 도시락통 뚜껑을 닫는데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부엌 안에 잠깐 남아 있었어요. 별일 없는 소풍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작은 것들이 손 위에 오래 남았죠. 아침부터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빗소리가 들려왔는데 아직 어둑한 시간이었죠. 운동장 대신 강당에서 소풍을 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 화면을 한번 보고 그냥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어차피 새벽부터 일어난 참이었습니다. 부엌에 불을 켜고 앞치마를 두르는 것부터 시작했죠. 참기름 뚜껑을 열자 냄새가 먼저 부엌 안으로 퍼졌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손이 조금 느려지더군요. 달걀을 풀면서 소금을 조금 넣었습니다. 간을 맞추는 일인데도 오래 저어보게 됐어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불을 낮췄습니다. 달걀이 천천히 익어가는 걸 그냥 바라보고 있었죠. 예전에는 이 시간이 늘 분주했습니다. 반찬 하나를 올리는 동안 다른 손으로 밥을 퍼야 했으니까요. 그날은 달랐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달걀말이를 꺼내 조금 두껍게 썰었습니다. 예전에는 얇게 썰던 것 같은데 그날은 그냥 두껍게 두고 싶었죠. 단무지를 꺼내 키친타월 위에 올렸습니다. 물기가 빠지길 기다리면서 빗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빗소리는 새지도 않고 그치지도 않았습니다. 딱 그 정도로 오래 내리고 있었죠. 김을 한 장 꺼내 도마 위에 폈습니다. 밥을 얹고 손으로 고르게 눌렀어요. 손이 밥알에 닿는 감촉이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그 익숙함이 그날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죠. 참기름을 한 번 더 두르고 밥을 골고루 폈습니다. 냄새가 다시 올라오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손을 움직였어요. 재료를 하나씩 얹었습니다. 달걀, 단무지, 시금치, 맛살을 차례대로 놓았죠. 김밥을 마는 순간은 늘 조심스럽습니다. 힘을 너무 줘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해도 안 되니까요. 천천히 말아서 눌러두었습니다. 모양이 반듯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썰기 전에 칼에 참기름을 조금 발랐습니다. 그래야 자를 때 김이 찢기지 않는다고 오래전에 배운 방법이었죠. 한 줄을 다 썰고 나서 잠깐 멈췄습니다. 도마 위에 나란히 놓인 김밥을 그냥 바라보게 됐어요. 모양도 크기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래도 전부 그 손에서 나온 것들이었죠. 식탁 끝에서 도시락통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통이었는데 뚜껑 한쪽이 조금 발에 있더군요. 언제부터 저색이 된 건지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아마 꽤 오래된 일이겠지 하고 그냥 손을 올려봤어요. 뚜껑 모서리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매끄럽지 않은 부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문질렀죠. 특별히 확인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도시락통에 김밥을 하나씩 넣었습니다. 틈이 생기지 않도록 촘촘하게 맞췄죠. 뚜껑을 닫는데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부엌 안에 그 소리가 잠깐 남아 있었어요. 창밖의 빗소리는 여전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 이상하게 조용하고 길게 느껴졌죠. 손을 씻으면서 참기름 냄새가 아직 손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물을 틀어도 바로 사라지지 않더군요. 그 냄새를 맡으면서 한참 수도꼭지를 바라봤습니다. 씻어낼 생각이 잘 들지 않았어요. 당신도 이런 아침이 있었을까요? 서두르지 않았는데 무언가 오래 손에 남아있던 날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 빗줄기가 조금 굵어져 있었습니다. 우산을 펴면서 가방을 한쪽으로 당겼죠. 가방 안에서 참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도시락통 뚜껑을 잘 닫았는데도 냄새는 이미 천안으로 배어 있었어요. 바람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빗소리만 우산 위에서 조용히 두드리고 있었죠. 정류장 지붕 아래에 먼저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가방을 앞으로 안고 서 있었어요. 옆에 선 아이 엄마도 비슷한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도시락통이 들어간 모양이 가방 옆으로 조금 불룩했죠. 눈이 마주치자 그 사람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도 그냥 웃었어요. 말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무언가 통하는 게 있는 아침이었죠.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발밑으로 빗물이 조금씩 흘렀습니다. 신발 앞코가 조금 젖어 있는 걸 그냥 내려다봤어요. 소풍 가는 날 아침은 늘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잠이 채 깨지 않은 얼굴로 부엌에 서서 반찬을 담던 날들이요. 예전에는 그 시간이 늘 빠듯했습니다. 한 가지를 담으면서 다른 걸 빠뜨리진 않았나 확인하곤 했죠. 그날 아침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크게 확인하지 않았어요. 버스가 오는 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우산을 접기 시작했죠. 자리에 앉으면서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창가 쪽 자리였는데 유리에 빗방울이 길게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빗방울 하나가 내려가면 다른 것과 합쳐지기도 했습니다. 그걸 한참 따라가며 바라봤죠. 버스 안은 따뜻했습니다. 바깥 공기와 달리 사람 온기가 창 쪽으로 조금 번지고 있었어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는데 손등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아까 손을 씻었는데도 참기름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죠. 물로 씻어도 쉽게 가시지 않는 냄새였습니다. 손을 비볐는데도 그대로였어요. 괜찮다는 생각보다 그냥 그렇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코끝 가까이 손을 가져가 냄새를 맡아봤죠. 익숙한 냄새인데 그날은 조금 낯설었습니다. 매일 맡던 것과 같은 냄새인데 어딘가 거리가 느껴졌어요. 어쩌면 오래전 냄새와 섞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부엌에서 맡던 그 냄새와요. 그 시절에도 이렇게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기다리는 도시락을 싸면서 서두르던 날들이었죠. 지금은 그 이유가 달라졌는데도 손에 남는 냄새는 같았습니다. 그 생각이 버스 창 밖을 보면서 천천히 지나갔어요. 걸음이 자꾸 늦어지던 것도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서두르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니라 서두를 수가 없었던 것 같았죠. 창밖에 빗방울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나가 끝까지 가는 걸 끝내보지 못하고 정류장이 지나갔어요. 손을 내려놓으면서 가방 위에 가만히 얹어두었습니다. 냄새는 아직 남아 있었죠. 누군가 기다리던 아침이 그 냄새 안에 아직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오래된 냄새가 손에 남아 있을 때
당신은 어디에 가 있나요? 강당 입구에 들어서자 아이들 목소리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넓은 공간인데도 소리가 사방으로 가득 찼죠. 돗자리를 받아들고 자리를 찾았습니다. 벽 가까운 쪽이 조용할 것 같아서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바닥에 돗자리를 펴는데 모서리가 잘 눕지 않았습니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올라왔죠. 신발을 벗고 올라서서 내 귀퉁이를 눌렀습니다. 그제야 반듯하게 자리를 잡더군요. 가방을 내려놓고 도시락통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기 전에 잠깐 멈췄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었어요. 뚜껑을 열자 김 냄새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조금 식었는데도 냄새는 그대로였죠. 젓가락을 꺼내려다가 그 옆에 있는 작은 포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방 안쪽 주머니에 따로 챙겨 넣은 것이었어요. 챙긴 기억이 딱히 없었습니다. 그냥 손이 먼저 집어넣은 것 같았죠. 포크를 꺼내 돗자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작고 오래된 포크였는데 손잡이 끝이 조금 닳아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 포크를 쓰기 시작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도시락 가방 안에 늘 있었던 것 같았죠. 예전에도 이랬습니다. 김밥 끝부분은 꼭 잘라서 따로 담아두는 습관이 있었어요. 모양이 온전하지 않은 끝부분을 먹기 편하게 담아두면서요. 그걸 꺼내 먹을 때는 꼭 이 포크를 썼었죠. 먹기 편하다고 했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젓가락보다 포크가 낫다고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 얼굴보다 말투가 먼저 떠오릅니다. 어떤 표정이었는지보다 어떤 목소리였는지가 먼저 오죠. 포크를 손에 쥐고 한참 있었습니다. 사용할 것도 아니면서 내려놓지 못했어요. 강당 안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아이들이 이쪽 저쪽 뛰어다니며 웃고 있었죠. 그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분명 같은 공간인데 조금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았어요. 포크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오늘 누가 쓰는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도 아침에 손이 먼저 집어넣었다는 게 한참 마음에 걸렸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는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잊은 줄 알았는데 손은 아직 알고 있는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았죠. 김밥 끝부분을 작은 칸에 따로 담아둔 것도 보였습니다. 아침에 쌀 때 습관처럼 잘라 담은 것이었어요. 누가 먹을 것도 아닌데 그렇게 담았습니다. 손이 그냥 그렇게 움직인 거였죠. 포크를 내려놓으려다가 다시 쥐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가방 안쪽에 다시 넣었어요. 지퍼를 천천히 올리는데 손이 조금 느렸습니다. 잠그는 게 맞는 건지 잠깐 멈칫했죠. 그래도 지퍼는 끝까지 올렸습니다. 강당 안의 소리가 다시 가까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몸이 기억하는 것들은 언제쯤 조용해지는 걸까요? 잊으려 하지 않아도 손이 먼저 꺼내드는 것들이요. 돗자리 한쪽을 정리하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가방을 옆에 두었는데 그 자리가 넓게 비어 있었죠. 가방을 그쪽으로 옮기려다가 그냥 두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었어요. 옆자리 학부모가 물 한 병을 건네주었습니다. 말없이 내미는 거라 그냥 받았죠. 감사합니다. 한마디 했습니다. 그 사람도 그냥 웃기만 했어요. 강당 안은 아이들 목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웃음소리와 선생님 호각 소리가 섞여서 울렸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 같은 공간인데 한 겹 건너 있는 느낌이었어요. 물병 뚜껑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마시지는 않고 손에 쥐고만 있었죠. 뚜껑이 조금 차가웠습니다. 손끝에 그 온도가 오래 남아 있었어요. 비워둔 돗자리 한쪽으로 자꾸 시선이 갔습니다. 누가 오기로 한 것도 아니었는데 자꾸 그쪽을 보게 됐죠. 예전에는 늘 이렇게 앉았습니다. 돗자리 가운데에 도시락을 놓고 양쪽에 나란히 앉았었죠. 반찬을 서로 건네기도 했습니다. 이건 내가 먹어, 이건 내가 먹을게 하면서요. 별것 아닌 장면인데 그게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도 꺼내면 그대로인 장면이었죠. 그런 기억이 스치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슬픔이라기보다는 고요함에 가까운 감각이었어요. 뭔가 빠진 자리인데 그 빈자리가 아프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것처럼, 그냥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이요. 그날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가득 찬 강당 안에서 혼자 조용했죠. 아이들이 저쪽에서 귤을 까기 시작했습니다. 귤 냄새가 강당 안으로 천천히 번졌어요. 귤 껍질 벗기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나눠 먹으면서 웃고 있었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물병을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뚜껑을 열어 한 모금 마셨어요. 물이 차가웠습니다. 목 안으로 천천히 내려가는 게 느껴졌죠. 비워둔 자리는 그대로였습니다. 가방도 아무것도 올려두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는 게 맞는 것 같았죠. 귤 냄새가 이쪽까지 날아왔습니다. 달고 서늘한 냄새가 코끝에 잠깐 머물렀어요. 돗자리 모서리를 손으로 눌렀습니다. 아까부터 한쪽이 자꾸 들렸는데 그냥 두다가 이제야 눌렀죠. 별것 아닌 일인데 손이 그쪽으로 가더군요. 모서리를 누르고 나서 손을 그 위에 잠깐 올려두었습니다. 강당 안 소리가 여전히 가득했습니다. 그 안에서 비워둔 자리 하나가 조용히 있었어요. 채우지 않아도 되는 자리가 있다는 걸 그날은 이상하게 자연스럽게 알 것 같았습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자리가 있나요? 채우지 않은 채로 그냥 두고 싶은 곳이요. 도시락 뚜껑을 열고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김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 한참 들여다보게 됐죠. 아침에 썰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달걀색이 조금 진하게 든 것, 단무지가 비어져 나온 것들이요. 그래도 먹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첫 번째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죠. 조금 식었는데 맛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참기름 맛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저쪽에서 아이 하나가 뛰어오다가 멈췄습니다. 발이 걸렸는지 손에 들고 있던 김밥을 바닥에 떨어뜨렸죠. 아이는 당황한 얼굴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김밥을 내려다보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저는 도시락에서 김밥 몇 개를 집어들었습니다. 아이 쪽으로 걸어가서 내밀었죠.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만 살짝 숙였어요. 괜찮아 말하려다가 그냥 웃었습니다. 아이도 따라 웃더군요. 자리로 돌아오면서 도시락을 내려다봤습니다. 김밥이 몇 개 줄어 있었는데 빈칸이 생각보다 넓어 보였죠. 옆에 있던 선생님이 물티슈를 건네주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김밥 참 맛있네요 했죠. 그저 지나가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한참 귓가에 남아 있었어요. 맛있다는 말을 들은 게 언제였는지 금방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먹고 나서 그렇게 말해주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 기억이 잠깐 스쳤습니다. 밥상 앞에서 듣던 목소리였죠. 누군가에게 음식을 건네는 일이 언제부터인가 줄어들었습니다. 만들어도 혼자 먹는 날이 많아졌고 건네는 손도 줄었죠. 그래서인지 오늘 그 순간이 낯설었습니다. 아이에게 김밥을 내미는 손이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어요. 그런데 막상 건네고 나니 손이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오래된 감각이 잠깐 돌아온 것 같았죠. 자리에 앉아 남은 김밥을 하나 집었습니다. 끝부분이었는데 모양이 조금 흐트러져 있었어요. 아침에 따로 담아둔 조각이었습니다. 작은 포크도 가방 안에 있었는데 꺼내지 않았죠. 그냥 젓가락으로 집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한참 그 조각을 바라봤어요. 강당 안은 다시 환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웃으며 떠들기 시작했죠. 빈 도시락 칸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먹을수록 자리가 넓어졌는데 그게 이상하게 허전하지 않았어요. 채워서 가져왔다가 비워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인데 그날은 그게 조금 묵직하게 느껴졌죠. 끝부분 조각을 결국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으면서 강당 천장을 한번 올려다 봤어요. 높은 천장 위로 아이들 목소리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퍼지다가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건네던 손이 오늘 잠깐 돌아왔습니다. 그 손이 아직 여기 있다는 걸 오늘에야 다시 알았어요. 건넨 것이 김밥 몇 조각이었는데도 손에 남은 감각은 생각보다 오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방이 가벼웠습니다. 아침에 나설 때와 같은 가방인데 무게가 달랐죠. 도시락통이 비어 있어서였습니다. 그 가벼움이 걸으면서 계속 느껴졌어요. 버스에서 내려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빗줄기는 오전보다 가늘어져 있었는데 아직 그치지 않았죠. 우산을 조금 기울이면서 걸었습니다. 빗소리가 우산 위에서 작게 두드리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나갈 때와 같은 조용함인데 돌아왔을 때는 다르게 느껴졌죠.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 위에 도시락통을 올려두었어요. 뚜껑을 열었는데 김한 조각이 안쪽에 붙어 있었습니다. 작은 조각이었는데 떼어내기가 망설여졌죠. 물에 담가 두려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그냥 두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아직은 아닌 것 같았죠. 싱크대 앞에 서서 수도꼭지를 한번 틀었다가 잠갔습니다. 물소리가 잠깐 났다가 사라졌어요. 예전에도 소풍날이 지나면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빈 도시락통을 앞에 두고 한참 그 자리에 있었죠. 그때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미루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순간을 두고 싶었던 것 같아요. 도시락은 늘 금방 비워집니다. 아침에 그렇게 채워 넣었는데 한나절이면 다 없어지죠. 그런데 남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비워진 뒤에도 남아있는 것들이요. 참기름 냄새가 손에 아직 있었습니다. 아까도 느꼈던 그 냄새였는데 저녁이 되어도 그대로였죠. 손등을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는 손인데 오늘 하루가 그 위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아이에게 김밥을 건네던 순간도 남아 있었습니다. 비워둔 돗자리도 선생님이 건넨 말 한마디도요. 크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손 위에 오래 남는 날이 있었죠. 도시락통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안쪽에 붙은 김 조각이 아직 그대로였어요.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려 봤습니다. 떼어내지는 않고 그냥 닿아보기만 했죠. 오늘 하루가 이 안에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씻어내고 싶지 않았어요. 수도꼭지를 다시 틀었습니다. 이번에는 물을 받아서 도시락통을 담가 두었죠. 물 안에서 김 조각이 천천히 풀어졌습니다. 사라지는 게 보였는데 서운하지는 않았어요. 남는다는 것이 꼭 그대로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풀어지고 나서도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싱크대 앞에 조금 더 서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조용하게 가득 찼다가 천천히 잦아들었어요. 오늘 손에 남은 것들이 내일도 여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이 냄새와 이 무게가 아직 손 위에 있었죠. 밤이 되자 강당 소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소리가 귓가로 왔죠. 아이들 웃음소리였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조용하게 다시 들렸어요. 식탁 위에 말린 도시락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녁에 씻어서 뒤집어 두었는데 아직 뚜껑은 열어둔 채였죠. 닫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고 싶었어요. 부엌 불을 켜두었는데 식탁 쪽은 조금 어두웠습니다. 도시락통 위로 불빛이 비스듬하게 닿아 있었죠. 괜히 김밥 자르던 칼을 다시 꺼내 씻었습니다. 아침에 이미 씻었는데도 손이 그쪽으로 갔어요. 물을 틀고 칼을 헹구는데 물소리가 조용히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손을 움직였죠. 칼을 닦아서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왜 꺼냈는지 생각해 봤어요.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손이 먼저 움직인 것이었죠. 예전에는 소풍이 끝나면 피곤함이 먼저 왔습니다. 몸이 무거워서 일찍 눕는 날이 많았죠.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피곤한데도 눕고 싶지 않았어요. 식탁 의자를 당겨서 앉았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었죠. 도시락통을 바라봤습니다. 비어있는 통인데 보게 되더군요. 아침에 채워 넣었던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달걀, 단무지, 참기름 냄새가 차례로 떠올랐죠. 그것들이 지금은 다 어디로 갔나 싶었습니다. 사람들 뱃속으로 들어갔겠지 했는데 그 생각이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누군가와 함께 먹던 자리가 생각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히 비워진 자리들이요. 그런데 비워진 자리가 있어도 사람은 계속 도시락을 쌉니다. 다음 아침이 또 오는 것처럼 손이 또 움직이게 되죠. 그게 이상한 일인지 당연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것 같았어요. 창밖에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낮보다 가늘어진 빗소리였는데 오래 내리고 있었죠. 빗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하루를 차례대로 떠올렸습니다. 새벽 부엌부터 버스 창문, 강당 바닥, 아이 얼굴까지요. 큰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꽤 많이 남아 있었어요. 작은 것들이 많이 지나간 날이었습니다. 그런 날이 생각보다 오래 남는다는 걸 밤이 되어서야 알았죠. 도시락통 뚜껑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딸깍 소리가 부엌 안에
작게 울렸어요. 불을 끄려다가 손이 스위치 앞에서 멈췄습니다. 빈 부엌인데 바로 나가기가 싫었죠. 창밖 빗소리가 조금 더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어요. 오늘 같은 날이 지나고 나면 무엇이 남아있나요? 큰 것이 아니어도 손끝에 오래 머무는 것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불을 끄고 나왔는데 부엌 쪽이 아직 마음에 걸렸습니다. 딱히 빠뜨린 것도 없는데 자꾸 그쪽을 돌아보게 됐죠. 베란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는데 밤 공기가 서늘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창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닫으려다가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죠. 바깥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움이 싫지 않았어요. 빗소리는 거의 그쳐 있었습니다. 아주 가늘게 어딘가에서 아직 내리고 있는 것 같았죠. 귀를 기울여도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건지 아닌지 모를 만큼 작은 소리였어요. 창문을 닫았습니다.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잠깐 울렸죠. 부엌 쪽을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는데 냉장고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부엌 안에는 낮의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참기름 냄새와 밥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서요. 낮 동안 채워진 냄새가 밤이 되어도 가시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공기 안에 스며든 것들은 쉽게 빠지지 않더군요. 도시락통은 선반 안쪽에 넣어두었습니다. 씻고 말려서 제자리에 돌려놓은 것이었죠. 손잡이로 밀어 넣으면서 손이 잠깐 머물렀습니다. 다음에 또 꺼낼 날이 오겠지 생각했어요. 언제가 될지는 몰랐습니다. 그래도 손으로 한 번 더 눌러보게 됐죠. 확인할 것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물 한 잔을 따랐습니다. 컵에 물이 차오르는 소리가 부엌 안에 조용히 울렸죠. 천천히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 안으로 오래 내려갔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안에 그 소리만 가득한 시간이었죠. 불을 다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당기면서 누웠는데 천장이 어두웠어요. 눈을 감으려다가 오늘 하루가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새벽에 부엌 불을 켜던 것부터 강당 바닥에 돗자리를 펴던 것까지요. 아이에게 김밥을 건네던 손이 생각났습니다. 비워둔 돗자리 한쪽도 선반 안쪽에 넣어둔 도시락통도요. 큰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아도 장면들이 아직 그대로 있었죠. 어떤 날은 이렇습니다. 별일 없이 지나간 것 같은데 자려고 누우면 많은 것들이 남아 있어요. 이불 위로 손을 올려두었습니다. 손등이 천장을 향해 있었는데 참기름 냄새가 아직 거기 있었죠. 낮에 맡던 것과 같은 냄새였습니다. 밤이 되어도 손은 아직 오늘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강당 아나이들 웃음소리가 멀리서 한 번 더 들리는 것 같았죠. 소리인지 기억인지 모를 것이 귓가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해졌어요. 오늘 하루가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잠이 들어도 한참 더 남아있을 것 같았죠. 손 위에 남은 냄새처럼 스며든 것들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더군요. 오늘 하루도 손에 무언가 남아있지 않으신가요? 크지 않은 일인데 자려고 누우면 아직 거기 있는 것들이요. 우리는 늘 무언가를 채워서 나갔다가 비워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비워진 것 같아도 손 위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더군요.
참기름 냄새처럼 물로 씻어도 쉽게 가시지 않는 것들이요. 그것이 슬픔인지 그리움인지 아니면 그냥 오늘인지는 몰라도요. 스며든 것들은 천천히 갑니다. 서둘러 지울 필요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잠들기 전 손 위에 조용히 머물렀으면 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밤이길 바랍니다. 오늘도 조용히 머물러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밤에도 이 자리에서 만나요.